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네, 김혜경 원장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둘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질환을 다뤄봤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 빼먹은 또 중요한 아주 작은 관절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관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제 턱 관절이죠. 턱 관절 때문에 의외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또 치료법도 또 마땅치가 않고 또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또 증상이나 뭐 원인은 또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우리 전문의 김혜경 원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 중에서 이제 턱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턱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관절인데 이 관절이 어떤 이상에 의해서 뭐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하품을 할 때 너무 결려서 이제 통증이 급격하게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를 턱관절 장애라고 저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턱관절 장애의 원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생활 습관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한쪽으로 좀 오래 씻는다거나 좀 질기고 강한 음식을 좀 많이 씹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턱을 괴는 습관, 그렇죠. 엎드려 자는 습관, 잘 때 이제 이를 가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을 틀어지게 하면서 이제 턱관절 장애를 좀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게 이제 제일 문제죠. 일상생활에서 하는 습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제 근육이 피로해지고 뭐 디스크에 손상이 되고 뼈에도 손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점차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의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동작들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질긴 음식 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될 수 있다. 좀 그렇죠.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상을 한번 좀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게. 그래서 그 증상을 혹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일단은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는 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제 턱 증상만 봤을 때는 이제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턱에 국한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좀 신체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두통도 있을 수도 있고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점차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쪽 턱이 뻐근하고 약간 이쪽 얼굴이랑 이쪽 얼굴이랑 좀 길이가 다르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턱관절 장애가 통증 말고 혹시 우리가 진단을 이제 스스로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단순하게 이제 턱관절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리만 나는 경우 가지고는 사실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뭐 손가락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뚜둑뚜둑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병원을 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시피 그렇네요. 이제 턱관절 역시 뭐 소리만 난다고 해서 뭐 병원에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통증이 있거나 이제 입을 벌리고 이럴 때 너무 불편하다든지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가 진단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양쪽 새끼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으시고 이제 턱을 한번 벌려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소리가 딱딱 들리게 되는데요. 이게 소리가 나게 되면 이제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딱딱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 걸리는 소리가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그득지그득 그렇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진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이용해서 또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벌리는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을 때가 내가 정상인지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붙잡고 3개? 네. 2, 3, 4죠? 그렇죠. 2, 3, 4. 3개 손가락을 붙여서 이제 세로로, 가로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세로로 넣었을 때 이게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너무 힘들게 들어가는지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네.
4개도 들어가요. 예. 3개가 들어가면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개구시키는 범위가 세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지를 네. 보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축이 틀어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축? 그렇죠. 아, 네. 일직선상에서 이제 턱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벌릴 때 틀어서 벌어진다든지. 네네네네. 아, 이렇게 벌릴 때? 네. 아, 이렇게 일자로 열려야 되는데 약간 저도 약간 그 느낌이, 여기가 좀 늦게 열리는 느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릴 틀어져서? 때 가로로 틀어서 한번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벌린다고 해서 벌어는 지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 계속 그럼 한쪽에만 어떤 뭐 무리를 줄 수 있거나 그렇죠. 좀 그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한쪽 관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틀어져서 벌어지게 됩니다. 네. 네, 아우, 되게 몰랐던 거를 지금 알려주셔서 너무 신기하고요. 혹시 턱관절 장애가 부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게 유형이 어떻게 좀 나뉠 수가 있나요? 턱관절 자체는 아래턱과 이제 측두골을 연결해주는 관절인데 이 사이에는 디스크도 있고 이 관절을 빠지지 않게 해주는 수많은 인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제 근육과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육과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경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감만 조금 있는 경우고 치료 같은 경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하셔도 이건 좀 치료가 된다고? 경증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턱관절 사이에 이제 제가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디스크가 있을 경우 이제 디스크가 위치가 이제 정상 범위가 있지 않게 되면 이 디스크를 넘어다니면서 딱딱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실 때. 네네. 근데 이 턱관절 디스크가 이제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 근데 이때는 벌리는 것도 힘드시고 통증도 좀 있으시고. 그러겠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게 되면 얼굴 근육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 목의 근육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좀 수개월 걸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안 좋은 단계는 이게 계속 방치됐을 경우는 이제 턱 관절 자체에서 염증이 생겨서 골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관절염까지 진행. 그렇죠. 이 경우는 거의 이제 디스크는 없는 상태고 이제 뼈 자체에만 염증이 좀 생겨서 이제 지글지글 소리도 나고 네. 거의 안 벌어지고 통증 자체도 너무 심하고 관절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서 수술까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듣고 보니까 조금 되게 심각한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조금 조기에 발견을 해서 처치를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 우리 턱관절 장애 치료법 관련돼서 이제 가끔 저도 질문을 받고 저도 조금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에서도 좀 치료를 한다라고도 알고 있고 저희도 치료를 하고 그 치료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이제 저희 한방병원 같은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이제 추나 치료 있으시고 도수 치료 있으시고 침 치료, 약침 치료, 뭐 봉침 치료 등이 있는데요. 턱을 잡고 있는 이제 저작근 근육에 힘이 너무 세게 돼버리면은 턱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와요. 이제 그래서 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침 치료나 뭐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고 뭐 염증이 좀 심한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침보다는 봉침 치료로 염증을 좀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굴에 침 맞으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턱관절은 좀 덜 아픕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무서워서 치료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확인을 좀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별로 안 아프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턱관절이 이제 머리 근처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약간 전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턱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중심축 자체가 경추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턱관절이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턱관절을 너무 오래 방치를 하면 경추가 틀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네. 척추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부 경추가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빨리 이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턱관절이어서 목이 아픈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 포인트는 턱관절. 그렇죠. 놓치고 지나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감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턱관절 장애가 아까 거의 뭐 외상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안 좋은 생활 습관, 좀 듣기 무섭지만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턱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부드럽더라고 해도 좀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네. 거는 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품을 할 때 꼭 입을 엄청 크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네네.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을 개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는 턱 관절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지만 이게 아까 좀 애매한 증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만 나는 경우, 뭐 이렇게 긴장이 약간만 돼서 이런 경우에 혹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지압법 같은 거 있을까요? 혈자리 지압법을 하나 소개시켜 혈자리.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귀 앞에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청궁혈이라고 하시는 청궁. 네, 청궁혈인데요. 이제 여기를 이제 꾹꾹 3에서 5초간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3에서 5초간 눌러주시면 처음엔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턱관절 장애가 약간 있으신 좀 분들은. 뻣뻣하네요. 네, 이거를 좀 계속 눌러주시면 이제 통증이 좀 나중에 오. 줄어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턱관절 장애뿐만 아니라 두통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데요, 조금만 해도. 약간 귀도 맑아지고 약간 네. 이쪽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음식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요. 음식에 좀 저도 진심이라. 예, 혹시 턱관절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딱하고 네. 질기고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들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여름철이잖아요. 네. 아이스 음료를 많이 먹는데 얼음을 꼭 깨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딱딱하기 때문에 무리가 좀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씹어 먹는 거. 예. 네. 또 병원장님 좋아하시는 네. 마른 오징어. 질긴 데다가 네. 오래 씹어야 됩니다. 네, 좀 이것도. 스트레스가 풀리니까요.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껌이 있는데요. 네, 껌 같은 경우는 이제 턱관절은 재발을 좀 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게 중요한데 껌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적으로 씹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쵸,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껌도 이제 최대한 안 씹는 게 턱관절에는 좋습니다.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관절이라서 그냥 써왔는데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김혜경 원장님과 우리 턱관절 장애 원인, 또 증상, 또 치료법, 그 다음에 우리 생활관리법, 또 이제 고쳐야 될 나쁜 습관들 이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는 이 턱관절도 자꾸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스트레칭법이라든지 턱관절 장애 운동법 관련돼서 또 알아보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엔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